우리의 관심, 슈퍼손이 있는 토트넘, 그리고 이변의 주인공 아약스의 대결인데 1차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도 못하고 토트넘이 좀 전력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력 공백부터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해리 케인에다가 네. 슈퍼손까지. 여기에 이제 문제는 시소코 선수가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드필드가 지금 아약스의 최대의 강점 부위이고 특히 중원에서의 어떤 연계력, 어떤 점유를 가져가는 능력, 창의적인 능력 이런 게 지금 아약스 미드필드가 굉장히 좋고 또 장 의원님도 항상 강조하다시피 아약스는 또 윙포워드들조차도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가짜 9번인 타디치 선수가 또 내려오면서 미드필더들을 또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원 능력에 있어서 아약스가 강점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시소코 선수까지 못 나온다. 네. 그러면은 토트넘이 일단은 중원에서 좀 밀릴 공산이 조금 큰 경기가 일단 될 것 같고요. 아무리 토트넘이 홈이라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다 없으니까 그렇죠. 과연 이제 토트넘에서는 누가 마무리를 지어줄 것이냐.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선수들로는 에릭센 선수와 저는 모우라 선수가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약스가 스타일로 봤을 때 중원에서 좀 더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적에 토트넘이 이거를 이제 압박으로 인해서 여하이 끊어낸 이후에 에릭센의 한 방의 킬러 패스 그리고 모우라 선수의 또 뒷공간 돌파 이런 부분들이 골까지 연결되는 상황이 나와야만 이제 토트넘이 이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트넘은 중원에서의 다소간 열세에다가 플러스 해결사 부재라는 문제까지도 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뭐 토트넘이 다 뒤지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저 베르통원이라든가 알더웨이럴트 선수가 있는 이 중앙 수비 쪽이라든가 이쪽은 토트넘이 강점이 더 있다고는 봅니다. 모든 부위가 다 토트넘 분리라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특히 없는 1차전 같은 경우는 전력상의 공백에 있어서 토트넘이 일단 홈이지만 이 경기를 비기고 가면 토트넘으로서 나쁜 거다. 결과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말 에이스 킬러인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는 2차전에서 이제 원정골을 막 넣으면서 이제 승부를 노리면 저는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차전만을 볼 때는 지금 분위기와 또 어떤 객관적인 전력 공백의 문제 그리고 아약스가 심지어 주말 경기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력 비축상으로도 아약스가 좀 더 유리한 상황 뭐 이런 걸 토탈해서 봤을 때는 원정이지만 아약스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데 토트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선수들 뭐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곳곳에 또 포진하고 있고 전혀 한 방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중앙 수비 쪽의 선수들이 수비를 잘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세트 플레이에서의 또 득점까지 가세해 주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토트넘은 일단 적어도 지지 말자. 여기서 저 잘하면 또 이길 수도 있다. 뭐 이제 네. 그런 정도로 컨셉으로 아마 토트넘은 홈 경기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약스가 네덜란드 자체 내에서 네. 리그 경기를 지금 중단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챔스에 더 집중해라라고 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약스는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고 반대로 토트넘은 확실히 전력 누수가 있어서 좀 고전할 것으로 그쵸.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아약스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전에 오히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은 것이 네. 지금 리그 일정상 1972년 이후에 지금 트래블을 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그 우승 또 우리가 흔히 아는 KMVB컵 있지 않습니까? 토트넘은 웨스트햄이 상당히 런던 팀으로서 상당히 힘든 경기를 계속 했었어요. 주말에 그 경기를 치르고 해야 되고 지금 아약스는 주말에 경기가 없고요. 1차전을 치른 다음에 바로 KMVB컵 결승전 빌렘과의 결승이 있어요. 그게 경기가 그렇죠. 중립 경기 페노트를 가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차전을 바로 뛰거든요. 지금은 체력적인 사이클상 아약스는 준비를 오히려 원정이지만 사이클을 지금 1차전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이제 토트넘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아약스 같은 팀 자체가 상대를 할 때 이 팀을 조금 잘 봉쇄를 하려면 토트넘이 볼을 뺏겼을 때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빠른 전환을 막기 위한 압박, 그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압박이 중요한데 이 아약스라는 팀은 에릭 테너 감독 스타일도 원래 그렇고 예전에 바이에른 뮌헨 2군 감독 출신이잖아요. 네네. 펩 가르디올라가 1군 감독할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전술적 기조를 그 펩 감독이랑 같이 공유했던 감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의 역압박이죠. 일종의 한의원님 표현으로는 카운터 뭐 프레싱이라고 해야겠죠. 독일식으로는 게겐 프레싱. 이런 역압박이 올 때 풀어나가는 능력, 연습이 매우 잘 돼 있는 팀입니다. 펩 과르디올라도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그 팀 성향 자체가 저번에도 보셨지만 프랭키 디 용이 중심으로 된
이 빌드업이 막히면 후반전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그 요리조리 공간을 피해 차지해서 나가면서 막, 나가는 예. 스타일이죠. 거기에 프랭키 대용만 있냐? 네. 블린트 같은 센터백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플레이메이커형 센터백이에요. 빌드업이 상당히 능하고요. 쇠네도 원래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이고 타디치도 폴스9 운영이지만 타디치도 옛날에 흐로닝한 시절에 또 플레이메이커를 봤던 선수고 공격 시에도 역시 펩 가르디올라 감독처럼 중앙으로 윙포워드들이 네레스나 지에크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 친구들이 벌려줄 땐 이번엔 탈리아 피코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왼쪽에 탈리아 피코나 오른쪽에 이제 마즈라이 선수가 나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중앙과 사이드 공간,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도 측면 풀백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 팀은. 근데 마즈라위 선수는 마즈라위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쉽지 않지만 예, 예. 벨트만 선수는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수비적인 역할 상당히 잘했고 공격적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에너지 레벨에 있어서 일단 토트넘이 웨스트햄전을 치르고 이 경기를 맡는 데 있어서 그 압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매우 힘든 1차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치 감독도 1차전이 홈 경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비 숫자를 하나 더 두는 일종의 3백 또는 5백에서의 역습 운영을 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아마 4백에 기반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다이어도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게다가 그래서- 이제 상대가 가짜 9번이니까 그렇죠. 3백까지 쓰는 거는 너무 그렇죠. 과다한 거죠. 과다하고 센터백이. 예, 예. 완야마 다이어로 하여금 아마 허리를 지키게 하고 손흥민이 못 나오지만 그냥 에릭센, 뭐 알리 모우라 거기에 이제 요렌테 선수가 요즘에 몸이 조금 저하돼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좀 몸이 무거운 어유 상태인데 그래도 한 방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8강 2차전 때 했지만 그 이후에 지난번에 리그 경기도 그렇고 몸이 좀 무거워졌어요. 네. 주말에 웨스트햄전이 저희가 녹화 기준으로는 지금 아직 웨스트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얀센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렌테의 에너지를 조금 체력 안배를 해줄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역습을 수행하길 수 있는 패턴에서는 모우라의 손흥민이 같이 있어야 사실은 역습 수행이 좋은데 지금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 손흥민이 없기 때문에 1차전에 빠른 역습을 수행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아까 제가 그래서 에릭센 한 방, 모우라 다다다. 네. 그래도 그거 하나는 믿고 해야죠. 그렇죠. 뭐. 어쩔 수 그래서 없죠. 어쨌든 점유율을 조금 더 확보해서 나가려는 운영 속에서 주도하는 흐름으로 홈 경기를 치려고 하겠죠, 토트넘이. 근데 확실히 이번에는 쉽지 않습니다. 주도하더라도 이 팀이 부분적인 타이트한 관계 저번에도 그림에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압박이 좋고 끊었을 때 상대 토트넘이 강하게 무사시 소코드지가 없는데 이 선들이 과연 그렇게 압박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탈압박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현재로서는 조금 의문점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전환에 있어서 중요했던 역습 흐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1차전은 매우 힘든 경기가 전 될 것이라고 봐요. 아약스전. 객관적으로는 팬들이 뭐 그래도 토트넘이 우세하지 않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가 없는 1차전은 아약스가 더 잘할 수도 있다. 네, 아약스의 근소 유리할 수 우세예요. 있다. 근소하게 네. 우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매치업은 뭐 근소하게나마 이거는 아약스 우세로 보는 게 오히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또 전술적 역량이 한번 또 발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지금 토트넘이 약간 열세다. 그러면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건 결국 전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은 최대한 맨체스터 시티와 벌였던 1차전 있잖아요. 네. 저희 알파신도 분석했던 그 1차전처럼 최대한 그래도 몰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여드린 게 그거잖아요. 가급적 맨시티를 측면으로 몰고 중원에서 그들이 마음껏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맨시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방해하면서 측면으로 몰면서 롱패스를 좀 많이 시도하게 하면 예를 들어 아약스도 맨시티와 좀 유사해서 롱패스밖에는 예를 들어 옵션이 없다 그랬을 때는 타디치라든가 앞선의 공격 자원들이 그 롱패스를 등지고 처리하거나 뭐 그런 유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국은 맨시티를 상대할 때와 좀 유사한 요령을 잘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좀 관건이 되겠지만 그게 결국 전술적으로 선수들이 잘 이행을 해서 맨시티와의 1차전처럼 최대한 몰아넣으면 이제 아약스가 이제 자기들 잘하는 걸 좀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하더라도 토트넘에게는 좀 아쉬운 게 결국은 그날 그렇게 전술적으로 잘 맨시티를 봉쇄해 놓고 골을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넣어서 점을 찍어서 이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점을 찍을 수 있는
해결사도 조금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봤을 때 이 경기는 포체티노 감독이 전술적으로 정말 잘 꾸려서 나와서 선수들이 또 체력적으로 잘 준비된 상태에서 잘 이행을 해서 비기거나 혹은 이러다가 정말 하나 누가 넣어서 이기면 그러면 토트넘은 정말 성공적으로 이제 2차전을 향해 떠날 수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만 보면 객관적으로는 이 경기는 아약스가 근소 우세로 봐야 된다. 거기다가 지금 아약스가 리그에서도 단독 선두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기세가 좀 당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아약스는 들거든요. 지금 팀이 매우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또 지금 주전들의 어떤 부상 공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적고 베스트 11이 딱 고정돼 있지만 딱 타이밍 맞게 지금 주말 경기 빼고 쉬고 지금 1차전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도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 저는 그 기운이 있거든요. 최근에 홈에서의 느껴지는 기운은 분명히 이제 이 아약 선수들이 좀 압도당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만은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 이게 아약스의 홈이었다면 1차전이 그러면 상당히 토트넘이 더욱 불안하겠죠. 엄청 힘들게 되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뭐 그 토트넘이 힘들겠지만 해볼 만한 경기다. 네. 1차전 결과는 중요하죠.